집박사 이야기. 오늘 제목은 연신내 재개발 빌라 어떻게 고를 것인가입니다. 대조 1구역 일반 분양이 성공하자 연신내에 재개발용 빌라 투자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한동안 실거주 매물만 드물게 거래됐는데 지금은 다시 전세 낀 갭 투자 매물을 찾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집박사의 사무실도 이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2년 전에 떼어버렸던 매매 진행표도 다시 붙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매매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집박사만이 아니고 인근 사무실 사장님들의 발걸음도 예전보다 분주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 시장에 들어섰다기보다는 GTX 북부 구간의 성공으로 연신내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된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재개발을 기대하고 연신내에 빌라를 사두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7가지 항목으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1. 더 낙후된 지역을 주목하라. 하늘에서 연신내를 내려다보면 빌라 단독 다가구가 유난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강남 용산보다 더 좋은 아파트들로 꽉 들어설 것입니다. 이 점은 절대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지역부터 개발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지어져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30년, 40년 후에 지어진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 국가는 어떤 지역부터 재개발을 서두를까요? 당연히 낙후된 지역부터입니다. 다 낙후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가가 볼 때 더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1982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들고 이 법에 입각해서 모든 주택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조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멀쩡한 곳은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곳이 연신내역에서 더 낙후된 지역일까요? 그건 지도를 잘 들여다보고 골목골목 다녀보면 압니다. 이것은 집박사 사무실에 걸려있는 연신내 일대의 정북방향 지도입니다. 여기가 연신내역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상업지역,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밖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 도로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도로가 넓고 반듯반듯하고 어떤 지역은 좁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도로가 좁거나 보이지 않는 지역이 낙후지역입니다. 실제로 이런 곳을 다녀보면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신내에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함부로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국가는 이미 이런 곳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고 개발허가는 이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 희망구역 내에 있는 가급적 새 집을 사라. 어느 지역이 그런 지역인지 짐작했다면 인근 중개사무실에 들어가 매물을 알아볼 것입니다. 매물 선택은 본인의 자금 사정이나 취향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물 자체의 노후도입니다. 만일 매물 중에 새 집도 있고 헌 집도 있다면 어떤 집을 골라야 할까요? 재개발 투자 경력이 일천한 분은 어차피 부술 것이므로 헌 집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박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파란 점을 사라 라고 권유합니다. 파란 점이란 헌 집 속에 있는 새 집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플래닛이란 사이트입니다. 이것을 돌려보면 그 지역 재개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신내역을 검색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탐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집들이 노후도에 따라서 색깔로 표시됩니다. 여기가 온통 빨간 이유는 재개발 구역인 가련일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빨간 바탕에 파란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비교적 새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쪽은 새 집들이 꽤 있네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지역에 빌라를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중에 새 집, 즉 빨간 바탕에 파란 점을 사라는 말입니다.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렇게 가급적 새 집을 사야 새 주기가 편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도 잘 나옵니다. 3. 추진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보라. 집을 고르는 것과 동시에 할 일은 추진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됐거나 조합이 결성됐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신내역 인근의 경우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후보지로 지정받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추진주체가 만든 사무실에서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중 일부는 일정한 세력을 갖춘 사람들이 미리 일정 지역에 빌라를 집중 매입한 후 남의 땅에 금 긋고 바람을 일으켜 집값을 올려놓은 뒤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밑바닥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어디는 중국 자본이 해먹고 나갔다, 어디는 무슨 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다 같은 말이 떠돌아다닙니다. 물론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가 개발상식에서 어긋나거나 일반 공법 지식과 어긋나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교묘한 술책으로 남의 돈을 훔치려는 자들은 많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없어질 일도 아닙니다. 늘 깨어 있으라. 성경에도 있고 법구경에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현의 말씀대로 정말 늘 깨어 있으면 절대로 손해가 오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모르면 고수를 찾아가 물으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덥석 물었다가는 오랫동안 빌라 노예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진주체의 정치력도 따져봐야 합니다. 재개발파는 정치판과 매우 비슷합니다. 만일 그 재개발을 주도하는 사람이 꼼생원 타입이라면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넓은 인맥의 로비력, 정치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도시개발에 대한 신념까지 갖추고 있다면 걸어볼 만합니다. 4. 어떤 재개발을 추진하는지 알아보라. 요즘은 재개발 투자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있는 곳이 너무 많고 개발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080 등 이름도 종류도 하도 많아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무엇인지는 잘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세권 재개발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역세권 재개발 지역 내에 빌라를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속통합도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유튜브에 올라온 정보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유튜브 정보는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편향된 정보가 많다는 것이 집박사의 생각입니다. 5. 아파트가 목적이면 역 근처는 피하라. 연신 내에 빌라를 사는 목적이 장차 아파트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역 근처보다는 멀리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차 근사한 아파트가 목적이라면서 연신내역에서 가까운 곳에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연신내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에도 아파트가 지어지겠지만 역에서 가까운 곳은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비교적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땅값이 비싸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라를 사는 목적이 장차 아파트가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면 연신내역에서 도보로 10분 이상 떨어진 곳에 터를 잡아야 합니다. 6. 산 아래와 대단히 재개발구역 옆을 주목하라. 집박사는 은평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아파트 재개발만 따진다면 은평구 3호선 라인에는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 밑에서부터 개발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옆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녹번역에서 연신내역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북한산 아래로 힐스테이트 녹번이 들어섰고 그 위쪽에 레미안 베라힐즈, 그 위쪽에 북한산 푸르지오가 들어섰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완전히 산동네였습니다. 반면 왼쪽에는 이렇다 할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쪽도 힐스테이트 녹번과 이편한 세상이 들어섰는데 역시 산 아래입니다. 이쪽에는 2026년 10월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지어지고 있고 오른쪽 산 아래에는 불광호구역, 즉 북한산 자이더 프레스티지가 오는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합니다. 연신내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연신내역이고요. 이쪽은 공공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역시 불광동 산 아래 낙후 지역인데 지금은 공공개발 후보지로 지정되어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연신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1,2번 출구 뒤쪽입니다. 이쪽에는 지역주택조합,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산 아래입니다. 이쪽 가련 1구역은 진작 이주를 마치고 올해 안착공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역시 산 아래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7. 연신내역 도보 15분 이내의 지역을 노려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연신내를 주목하는 이유는 GTX 때문입니다. 연신내역 다음은 서울역, 그 다음은 삼성역입니다. 시간으로 치면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11분입니다. 이것이 연신내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을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GTX는 확실히 사람을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GTX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GTX역까지 도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 효과는 줄어듭니다. 연신내역까지 오는데 30분이 걸린다면 부디 GTX를 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으로 지어질 연신내 최고급 아파트의 조건은 연신내역까지 걸어서 오는데 대략 15분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집박사의 생각입니다. 거리로 치면 반경 1km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집박사가 연신내에서 실제로 생활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연계 교통수단까지 고려한다면 그 범위는 훨씬 넓어집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큰 제목보다는 작은 제목으로 어울리는 디테일한 것들입니다. 사실 완벽한 선택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이 디테일을 결합해야 나옵니다. 그런 디테일을 해석하는 방법과 설명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개발에 대한 내공이 있다면 개인도 충분히 디테일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신내를 잘 알고 재개발에 대한 내공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직업군은 연신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중개사들입니다. 연신내 재개발 빌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이런 유능한 지역중개사님들과 의논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을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이드는 지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여행자가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